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이후의 건축가 승효상에 의해 지어진 무덤의 형태를 보면서 왜 삼각형 형태로 지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풍수 전문가의 관점에서 집과 무덤 등 삶의 공간의 수맥이 흐르면 대대손손 건강 문제나 불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가 승효상은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덤을 삼각형 모양과 그 가운데로 수맥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만들었을까요? 일단 건축가 승효상의 인터뷰와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덤을 설계한 것을 이야기한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 묘역으로 태어나기를 위한 그런 땅처럼 보여서 네. 여기밖에 없다고 제가 딱 주장을 적합했겠네요. 특히 예. 이제 삼각형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평면입니다. 하나의 마을을 갖다가 이제 추상화시켜서 큰 길도 표시하고 작은 길도 표시하고 그리고 이게 골목길도 표시하고 이 마당도 표시하고 한 게 이런 류의 길들이 이제 쭉쭉쭉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마을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중요한 부분이 없고 다 그저 고만고만한 그런 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정겨운 풍경인데 바로 이게 제가 원하던 그런 어떤 결과라서 제가 그날 술을 굉장히 많이 사왔습니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터뷰 후반에 삼각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는 마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굳이 좋은 자리도 많은데 하필 풍수학적으로 좋지 못한 수맥이 흐르는 장소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골함 사방을 5톤의 거대한 화강암 및 기둥과 강판을 받침대로 꽉 틀어막아 망자를 편히 숨쉬지도 못하게 했을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승효상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창으로 50년 지기로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한 언론에는 경남고 시절 문과 문재인, 이과 승효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둘 다 학업 성적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였다고 하니 학업 성적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붓인 모두 월남한 피란민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피라미드와 흡사한 소위 프리메이슨 33도의 최하위 계급인 위치에 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3개의 조각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12월 영국 국빈 방문 때 프리메이슨 기관 중 하나인 삼변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건축가 승효상이 프리메이슨에 전시한 포즈를 취하며 찍은 사진 3장을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승효상의 스승이었던 건축가 김수근은 1960년대 한국의 중앙정보부 키아를 설립하여 일본과 미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문선명의 통일교를 지원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이자 프리메이슨 일원이었던 김종필과 1961년 워커힐 설계를 계기로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김수근은 스승인 김중업과 함께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로 1967년 그가 설계한 국립부여박물관은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일본의 2세 신궁의 모습과 흡사하여 외색 즉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BS의 다큐 중에서 강강술래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장면에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군의 군함 깃발이 지난번에 다루었던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오륜기 모양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볼 때에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양산의 사저의 지붕도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피라미드로 장식으로 인해 많은 이슈가 있었으며 새로 지어진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도 승효상의 설계로 지어져 있는데 피라미드라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지붕의 모양이 대놓고 피라미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상적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건축가 승효상은 한때 웹진 아르코와의 인터뷰에서 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조선 총독부 청사 해체 당시 강하게 반발하며 철거를 반대하기도 했는데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촉발된 노재팬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20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촉구를 위한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더불어 민주당이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러한 일본에 대한 반대 기조를 중단하고 이시바 총리와 만나 우호 협력을 다짐한 것을 보면 참으로 정치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나요? 2016년 11월 건축가 승효상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할 때 청와대를 두고 봉건왕조 시대의 짝퉁 건물이라고 인터뷰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승 건축가는 옮겨야 된다. 그것은 박물관으로 놔두고 대통령이 사는 위치를 우리가 평상시 사는 위치로 내려와야 한다고 청와대 이전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청와대 광화문 이전은 권위주의 시대의 종말이다라고 말하며 청와대에 적합한 장소는 한강변이나 용산 갈대 많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지지를 위해 인터넷 포털 뉴스와 커뮤니티 등에서 더불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 조작으로 사건으로 여론 조작을 대가로 김경수 의원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반대로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댓글 조작 현황을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되어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은 문재인 정부를 예수회 즉 제수이트로 비유해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수이트 예수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전시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저명 인사들이 총출동해왔던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특히 2016년 당시 김건희 여사의 페이스북에는 르 코르비지 행사에 승효상이 참석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볼 때 당시 관계로 인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서로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201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임명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그들의 관계는 조국 장관 구속 수사로 인하여 관계가 뒤틀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로 만연하여 자칫 잘못 발을 들여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의 소리와 외침에 빠져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근거한 크로노스적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인본주의적 관점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며 세상의 유혹과 소리에도 미혹되거나 실족치 않으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